자,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고요. 자, 강의 계획서 자 보시죠. 강의 계획서. 자,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면 됩니다. 그 자료는 문제집 자료는 그 말 들어보니까 뭐 수요일 정도 일단 책이 온다 하니까 오늘하고 내일은 복사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자, 우리는 이 순환 지금 7월이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우리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비 순환 때 내가 첫날 질문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합격의 목표는 몇 년도? 여러분 언제 합격하고 싶어요? 몇 년도? 21년도? 맞습니까? 그지? 일단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자, 나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뭐 당연히 내년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겠지만 자, 나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 내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나의 목표는 그 써놨듯이 1년 합격입니다. 1년 만에 여러분들 합격을 시키는 게 내 목표다 하는 거죠. 자, 정확히 말하면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올해 한 1월달 또는 3월달에 입문했다고 가정하고 내년에 6월 2차 보고 이제 3차 최종 합격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이제 내 강의 경험이 상당히 많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피셋도 스터디가 지금 6년 차인데 벌써 경험이 상당히 쌓여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1년만 합격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죠? 자, 우리의 목표는 내년인데, 그죠? 이 합격이 정말 어렵다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게 뭐다? 가장 어려운 것은 1차, 2차 통틀어서 피셋, 그죠? 피셋이 가장 어렵다 하는 거죠. 자, 이 피셋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단 첫 번째, 자,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스킬. 자, 우리가 선지 5개를 다 계산할 수 없다, 그죠? 물론 뭐 자료에서 상판 상황 판단에서 가장 어려운 퀴즈 한 5개 빼고는 시간만 주면 다 풀어요. 시간만 주면 뭐 선배들 얘기하듯이 뭐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초등학교 산수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주면 다 풀죠. 근데 왜 우리가 틀려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다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선배들 물어보면 다 그냥 합격할 수 있대, 그냥. 내년 2차 합격할 수 있어? 그럼 네, 자신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차 시험 딱 보고 나면 어땠어? 라고 물으면 다 떠졌어, 그냥. 다 떠진 거다.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느낌상 공부해보니까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더구나 올해 뭐 1차가 피셋이 그냥 대충 2-3개 차로 떠졌다 해서 내년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죠? 평균 10점으로 합격을 한 사람도 내년에 평균 마이너스 5점은 떠집니다. 오케이?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숙제는 시간을 줄이는 건데, 시간 줄려면은 선지 5개 중에 2개로 압축하는 거, 그죠? 강의 계획서에 써놨죠, 그죠? 선지 5개 중에 정답이 될 만한 선지 2개로 압축해서 그 중에 하나만 계산해가지고 정답을 찾는 방법. 일단은 평균적으로 선지 하나만 계산해서 정답을 찾아야만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스킬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온 이유를 곰곰이 보니까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검증이 안 돼, 검증이. 우리가 최소한 3, 4분 압축이 되면 둘 중 하나 쉬운 것을 보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총 시간이에요, 총 시간. 자, 이것도 이제 내가 아무리 스킬을 알려줘도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즉 내 것으로 이제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스킬을 배워도 그게 점수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걸 배울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당연히 늘리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2차도 해야 돼. 그죠? 1년만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PCS를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곰곰 생각해 봤는데 자, 우리가 올해 1월달 또는 3월에 시작한 사람들은 PCS를 12월 달부터 올인입니다. 올인. 2차는 전혀 하지 말고 오직 1차만 해서 자, 우리가 최소 3개월은 PCS에 전념해 줘야 돼요. 최소 3개월. 이 정도는 전념해야 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합격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최소치 얘기한 거예요. 최소치.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더 많이 하게 되면 2차가 약해지고, 1차 합격해봤자 내년에 또 합격 못 하니까. 그죠? 내년에 내년에 최종 합격하려면, 일단 2차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2차의 공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1차를 무한정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이 정도는 하자.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나머지, 그죠? 자, 그리고 지금 7월부터 11월 달까지 당연히 PC에서 이제 수업도 듣고, 그죠? 조금씩 해야죠. 조금씩. 하지만 이때부터 PCET 올인 해야 한다, 올인. 절대 2차 섞지 말고 올인을 하자 하는 거죠. 정말 약한 사람들은 이제 11월 달 경제학 2순환도 팽개치고 11월 달부터 PC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한다. 선택. 그리고 경험해 보니까 특히 이제 올해 1차가 연기되면서 사람들이 막 2차를 섞었단 말이죠. 1차 직전에 2차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섞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1차 직전에 2차를 섞은 사람들 대부분 점수가 다 떨어졌어요. PCET 점수가. 즉 결국 그 얘기는 PCET을 앞두고 2차 섞는 것은 무지하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달은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절대 2차 섞지 말자고. 됐습니까? 일단 PC에 대해서 요 정도 일단 내 생각을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9월 달에 이제 내가 PC 스터디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은 내 1순환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50% 할인 혜택을 줄 거예요. 작년과 다르게 이제 검증하는 것을 좀 늘리고자 합니다. 검증. 여러분들이 검증이 안 돼요. 검증해서 어떻게 계산을 좀 더 간단히 해서 검증할 것인지를 좀 더 치중해서 9월 달에 스터디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죠. 자, 2차도 이제 예비순환 때 첫날이겠어요. 첫날. 여러분들이 몇 달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내가 예비순환 첫날 얘기했는데 라고 했는데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필기에 놓으시죠. 나중에 까먹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자,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다. 그죠? 이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답안지 써보는 거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그죠? 예비순환 첫날. 자, 1순환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론인데, 이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이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비순환 때, 그죠? 예비순환 때 최대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리도 했죠. 정리도. 자, 혹시라도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1차를 합격했는데, 운 좋게 합격했는데, 2차가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2차의 합격 확률이 팍 떨어집니다. 그죠? 반드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이거를 뺑뺑뺑 3순환 때 반복해서 암기해야만이 겨우 시험장 가서 합격할 만큼 답안지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암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암기하려면 뭘 암기할 것인지를 우리가 동그라미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가 중요한 거다. 그죠?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PC에 올인하기 전까지 2차 정리가 돼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 1순환 때는 이제 이론의 심화를 볼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A급, B급은 이제 예비순환 때 했으니까 이제 A급에서 조금 더 어려운 거 또는 C급도 가끔씩 볼 거다 하는 거죠. 이번 1순환 때는 이론의 심화를 조금 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 이번 일순환 때 가장 이제 역정을 우리가 둘 게 바로 이제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는 학교 문제집으로 합니다. 학교 문제집. 일단 출판사가 베리타스 출판사라서 당연히 서점에서 알 거라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겨우 책 2권 냈는데 그건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 책을 좀 구입하지 못했어요. 자, 학교 문제집으로 할 건데 이 학교 문제집은 하급 정말 쉬운 문제가 20%, 중급 문제가 60%,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상급이 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가장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건데 문제 푸는 방법. 자, 일문이 있는데 자, 일문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그럼 해설을 본다는 거죠. 일문 해설. 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 낼 때 해설을 달지 않고 문제만 딱 수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해설을 억지로 달아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해설을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그죠? 이 이론 가지고 일문을 적용해서 그죠? 요렇게 풀어야 한다고 요렇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요 문제는 요렇게 풀 수 있다라는 어떤 과정으로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 가지고 푸는 연습해야 되지 문제에 나와 있는 해설을 보면 안 된다 그죠? 자, 이문도 마찬가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실전 가면은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그죠? 내가 풀었던 문제가 나오게 생각하는 것은 5급 경제학을 과소평가한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전공 있잖아요. 전공 그죠? 그 전공을 한 4년 정도 공부했다고 가정하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수준이 4년 정도 공부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그 정도 문제가 5급 경제학 난이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과소평가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전 가면은 우리가 몰랐던 한 번도 풀지 않았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산문에 대한 해설이 없자는 거죠.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그죠? 자, 여러분들 자료서 상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40개 중에 3개에서 한 5개 정도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어떤 시험이든 항상 그래요. 항상.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경작도 똑같다. 그죠? 새로운 문제가 튀쳐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접근해서 풀 거냐. 당연히 평소 때 이렇게 연습했다면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운 좋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희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 때 반드시 이론 가지고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서툴러도 계속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문제 구조를 다시 한번 뜯어보죠. 자, 우리 이순환부터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볼 건데, 자, 이 문제 구조를 뜯어보면, 자, 경작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문제 구조가. 자, 충격이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물품세라는 충격이 가해졌을 때, 물품세가 부과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게 충격이죠. 물품세 충격. 그 다음에 효율성, 공평성, 이게 효과죠. 효과. 자, 대부분 문제가 다 이렇게 생겼고, 자,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주어지죠. 자, 우리 물품세다 하면은 대부분 피켓 평면, 그죠? 피켓 평면, 그림 모형이죠. 그림 모형. 또는 우리가 XY 평면에서도 물품세 효과를 분석했어요. XY 평면. 그것도 그림 모형이죠. 그림 모형.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떤 모형으로 분석할 것인지, 가장 적합한 모형이 뭐지? 라는 것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모형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모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붙죠. 우리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조건이, 그지?
우리가 물품세는 연습 많이 했는데 A급이죠. 내가 말한 A급. 근데 조건이 새로 붙으면서 이게 A급 응용이 되는 거죠. 그죠? A급 응용. 자, 우리가 C급이 나와서 이제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물품세 A급인데 근데 이거를 조건을 막 새로 붙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래서 A급 심화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확률이 누가 더 높을까? A급 심화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즉 C급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실제 시험은 A급, B급 응용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결국 A급, B급의 이론을 최대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일단 경제학 문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즉 정답을 구해야 되는데 정답. 자, 정답을 구하는 방법은 이 충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 이론. 자, 그다음에 효과도 마찬가지. 자, 물론 뭐 물품세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공평성 효율성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은 뭐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전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충격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한다. 그 해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론. 자, 이 해석이 중요한 거다. 해석. 그죠? 자, 우리가 1차에서 보는 시험도 바로 자료 해석이잖아요. 해석. 그죠? 자료 딱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선지를 계산할 때 필요한 숫자가 어디 있지? 자료에서 막 숫자를 찾아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죠? 그게 사실은 시간이 걸리죠. 그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시간이 걸려. 찾는데. 자, 우리 경제학도 마찬가지. 이 해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가지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이 해석이 어려운 거죠. 해석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2순환, 3순환 때 문제 풀 건데 그 문제 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죠. 그죠? 자, 그 다음 조건도 해석해야 돼요. 조건도. 모두 송두리째 이론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론 가지고 이렇게 이론 적용해서 풀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다 이론 가지고 해석해서 적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됐죠?